오하열을 맞춰 질서정연하게 행진하고 있는 군인들의 힘찬 발걸음 소리가 땅을 울립니다. 상공을 가로지르는 강력한 신형 무기들을 향한 주민들의 환호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북한의 7.27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는 김일성 광장입니다. 북한은 매년 정전협정일 7월 27일을 미국을 상대로 조국을 수호하고 승리한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행진하는 군인들의 시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양옆에 서 있는 두 사람,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초대한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리홍중 부위원장입니다. 중국 러시아 대표단이 동시에 참석한 북한 열병식은 최초라고 하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며 함께 열병식을 지켜보고 열병 행렬을 향해 경례도 합니다. 열병식 마지막 순서로 화성포 18, 17형이 나오는 순간 웅성거리는 중국, 러시아 관계자들과 환호하는 북한 주민들.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화성포 무기를 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엄지를 들어 올립니다. 열병식 이후 북중러 연대 강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맞이한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행사. 중국의 대표단과 러시아군 협조단이 파견되어 북중러의 연대 강화가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9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행 열차를 탔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러 정상회담. 10일 오후 주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전용 열차에 올라탄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 열차가 평양역에서 출발합니다. 코로나로 해외 순방이 중단된 지 4년 5개월 만에 순방길에 오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치를 전 세계 언론에서는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장장 30시간을 달려 러시아 하산역에 열차가 도착한 시각은 9월 12일 오전 6시. 러시아 군인들의 환대를 받으며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에 이어 4년 만에 또다시 러시아를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관과 단독 회담을 진행한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 향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착하기 전날 우주기지 사전 답사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 보였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이 만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도착하기 30분 전 미리 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맞이했습니다. 4년 만에 반갑게 손을 잡은 두 정상. 러시아를 또다시 찾아줘서 열렬히 환영한다는 푸틴 대통령과 바쁜 속에서도 따뜻이 초청해주고 맞이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서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의 핵심 우주기지라 불리는 이곳에서 로켓 제작에 쓰인 기술과 기지의 운영 실태, 러시아의 우주산업 현황과 전망까지 파악했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을 듣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때도 있고 보조 비행체까지 포함해서 8m네. 이렇게. 궁금한 점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푸틴 대통령은 웃으며 당신은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담과 연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공군시설에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장을 둘러볼 뿐만 아니라 군용 비행기에 탑승하기도 하고 전투기 비행사와 긴밀한 대화를 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전략 무기들을 만져보고 태평양 함대 전함에 탑승해 지휘실과 조타실을 자세히 살피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일정 중 극동연방대학교를 방문해 북한 유학생들과의 만남도 가졌는데요. 조국은 동무들의 학업 성과를 바라고 기다린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융성번영에 한몫 단단히 하는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 혁명 인재가 되어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부와 격려의 말을 건네며 기념사진도 함께 촬영했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 차에 탄 순간에도 유학생들에게 끝까지 손인사를 건넵니다. 블라디보스톡 내의 여러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방러 일정을 마친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행 기차를 타고 국경을 통과하는 순간에는 가장 먼저 주민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 당과 과학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理念에 따라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신년사의 내용처럼 지난 5년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을 5차례, 러시아와 베트남을 1차례 방문하여 소원했던 관계를 개선하기도 했으며 쿠바의 대표단을 북한으로 초청하며 사회주의 국가 간의 우호관계와 연대를 강화해왔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해외 순방길이 열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장 먼저 러시아에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점에서 북러 관계를 우리 대외 정책에서 제1순으로 제일 최중대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왜 러시아와의 관계를 최중대시한다고 한 걸까요? 북한을 악의 축,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하며 정권을 종말시키겠다고 말하는 미국.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한미 연합훈련 등을 통해 수많은 대북 제재와 군사적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위협이나 제재가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미국과 서방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서방의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지원이 되고 러시아의 수출입기를 막는 테러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에 맞서며 계속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이 장기간의 제재와 압박에서도 굳건한 것은 자립경제 덕분이라고 하며 북한의 자립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정부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왔다고 하며 앞으로도 늘 지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맞서 함께할 러시아를 최중대시하고 코로나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정한 것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소식이 들리자 미국은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대변인은 미국의 경고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워싱턴의 경고가 아닌 양국의 이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굴의 전략적 협력 관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러 관계를 어떤 방해에도 꺾이지 않는 관계로 정의한 것입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 이후 가장 주목되는 점은 양국의 군사적 협력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방러 일정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바로 군사시설이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우주비행을 성공한 우주 강국이자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러시아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북한. 국가의 군사력에서 우주개발 분야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두 정상이 우주기지를 함께 방문한 것을 보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정찰위성, 인공위성 등에 러시아가 협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북한에서 해공군 강화와 우주개발을 강조해 왔습니다. 해군기지, 공군기지, 그리고 우주기지가 주요 방러 일정으로 배치된 것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 분야에서의 북러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불굴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경제 분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무역, 경제, 문화, 체육, 관광, 경공업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 북한과 러시아.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1시간이 넘는 회담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올해로 벌써 10차례 넘게 경제 공동위원회를 꾸려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협력은 이미 그 어떤 대북 테러 제재도 막을 수 없는 듯합니다. 한신대학교 글로벌 인재학부 이혜영 교수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지정학적 대전환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북한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연결망에서 종착점이자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가 유라시아의 허브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열강들의 각 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젯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 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 인민으로 조남 떨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침략과 약탈을 숙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더 강한 나라가 되면 지정학적 요충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9월 9일 북한의 최대 명절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이야 인민들이 쇠라고 있는 것이지 당 중앙이 쉬면 번영의 꿈과 이상은 언제 이루겠는가. 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주민들과 오랜 시간 기념사진을 찍고 다음 날 바로 9박 10일의 방로 일정을 떠났습니다. 늘 두 가지 그리움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사는 공산주의 이상향을 하루빨리 보고 싶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잠이라며 잠이 정말 그립다라고 말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평양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제8기 제16차 정치국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예로운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질적으로 변환시킨 사변적 계기라 평가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정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방문은 국제무대에서 진보와 반동, 정의와 불의의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자주적인 세력들의 공동 의지와 단결된 힘으로 세계의 다극화 과정이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러 정상회담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난 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방북을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은 초대를 감사히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곧 북한에서 성사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이 세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게 될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러 정상회담이었습니다.